일본이란 나라 뭐 가깝기도 하고 어쩌면 항상 중국과 더불어 한국에게는 언제나 위협적인 존재, 언제나 한국에 와서 해적질을 하기도 하고 또 문화를 받아가기도 하고 중국에서 내려오는 문화를 받아가기도 하고 스포츠 쪽도 좀 라이벌이고 경제는 우리가 한참 못하죠, 그죠? 최근에 이제 뭐 조금 좋아지는 형편이고 어쨌든 일본이 아시아에서 좀 먹어주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죠? 경제 규모라든지 수준이라든지 일본이 한국의 그 아시아에서 그죠? 하지만 일본은 그 전범이죠. 전쟁을 일으킨 그 전쟁을 일으키고 이겼으면 끝날 텐데 미국한테 지는 바람에 지금 뭐 힘을 좀 못 쓰고 있죠, 그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일본이 진주만을 침공하지 않고 아시아만 다 먹었으면 지금은 지도가 바뀌었겠죠. 일본은 지진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될 텐데, 그죠? 사람이 조금만 욕심 덜 부리고 일을 진행했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 일본은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 이게 좀 궁금하긴 해요, 그죠? 근데 지금 그때 당시는 솔직히 지금보다 더 했겠죠, 그죠? 그때 당시면 그냥 뭐 탱크 정도만 있어도 비행기하고 탱크 허접한 비행기 탱크만 있어도 아시아조는 그냥 다 쓸었을 겁니다, 그죠? 왜냐면 그때는 중국만 해도 탱크가 없던 시절이니까, 그죠? 약간 조총 비슷한 거 쏠던 그런 시절이니까 일본은 어떻게 그렇게 급격한 발전을 했을까요, 그죠? 전차를 타고 그때 당시 조선의 어떤 학자들은 일본을 갔다 오고 나서 막 그걸 했답니다. 막 경의를 표했답니다. 막 집채만한 배가 다니고 거리에 전차가 다니고 뭐 기차가 막 다니고 뭐 하여튼 그 약간 별천지 같은 그런 세상이었답니다. 그때 당시 그 가죠. 그 일본이 핵폭탄 맞고 미국한테 항복했을 때 일본이 전쟁에 질 줄 몰랐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한국에. 왜냐면 뭐 엄청난 속도로 밀고 올라갔으니까, 그죠? 아시아존을 엄청난 속도로 밀고 먹고 들어갔으니까 힘들었겠죠, 그죠? 그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싹 쓸어버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나 보죠, 그죠? 일본은 왜 실패를 했을까요? 물론 핵폭탄도 핵폭탄이지만 핵폭탄 한 발에 전쟁이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뭐 그 이후에도 이렇게 폭격 같은 걸 많이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미국이 참전을 안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죠? 일본 입장에서는 좀 아쉽게 됐죠. 그래서 아쉬워서 지금도 전쟁하려고 그런 마음만 일으키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죠? 그 일본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나 하고 있지 않나를 보는 거는 원자재를 사고 있나 사고 있지 않나를 보면 됩니다. 왜냐면 그 전쟁을 하려면 비행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런 걸 만들려면 그런 거 부품 같은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품 같은 걸 이렇게 재고가 있어야 됩니다. 무중짜게 재놔야 되죠, 그죠? 한두 대를 만들 게 아니니까, 그죠? 전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리할 수 있는 부품 같은 게 있어야 되죠, 그죠? 그렇다면 전쟁을 하기 전에 그런 사전 작업 같은 거를 합니다, 그죠? 그런 물자 같은 거 이동하는 걸 잘 살펴보면 되죠, 그죠? 그리고 일본은 항상 여기 그 지진대가 있다 그러죠. 여기 어딘가에 그 이렇게 밀어낸다 그러죠. 갈라진 뭐가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갈라지는 데가 있어서 이게 이렇게 벌어지면서 조금씩 이렇게 벌어진다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이게 움직이면서 지진이 많이 난다고 하죠, 그죠?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쪽에 이제 물이 이렇게 밀겠죠. 태평양에서 들어오는 물이 이쪽에 계속 이렇게 충격을 주겠죠, 그죠? 뭐 제가 뭐 일본을 걱정할 형편은 아닙니다만, 일본이 그 예언이 있죠, 그죠? 일본은 가라앉는다라는 그런 예언이 있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화산이 엄청나게 터지고 있습니다, 그죠? 일본에는 그 휴화산이 되게 많죠. 도쿄에 후지산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이렇게 화산이 되게 많죠. 그리고 지반이 되게 물렁물렁합니다, 그죠? 한국 같이 화강암층이 아니라 물렁물렁하죠. 그 일본은 인구가 1억 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일본이 그게 되면 만약 화산이 터지고 진짜 가라앉는 사태가 생기면 그 1억 명이나 되는 인구는 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죠?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그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쯤에 인공 대륙을 만드는 건 어떨지. 그 기둥 뭐 대륙봉이라 그러나요? 대륙봉 같은 데다가 이렇게 그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그 인공 대륙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다가 지금 기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설령 도로가 지진으로 박살이 난다 하더라도 배로 운송을 하면 되겠죠, 그죠? 지금 굉장히 큰 어떤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1억 명의 인구가 한꺼번에 다 피난을 못 갈 겁니다, 그죠? 그럼 일본은 남아있고 일본은 뭐 피해 가야 될 텐데 화산이 터진다는 가정하에, 그죠? 그러면 비행기가 못 돌 테니까 외국으로 못 나가겠죠. 그럼 배로 이동을 해야 될 텐데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쪽으로 일단 피신을 하면 되겠죠. 용암이 흘러내린다고 하더라도 바다로 이렇게 흘러들 테니 안전하겠죠, 그죠? 다리가 끊어지면 배로 오면 되고, 그죠? 일본은 돈 많으니까 이런 거 할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배로 1억 명을 다 피난시킨다는 건 제가 보기엔 불가능하고, 그죠? 뭐 이런 게 싫으면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땅은 넓은데 인구가 적은 나라에 땅을 사서 차이나타운 같은 걸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뭔 일이 생길 경우, 만약 일본이 가라앉을 경우 거기로 이주를 해서 그 독일에 시리아 난민들이 이주하듯이 그쪽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생활을 하는 뭐 그런 건 어떨지, 그죠? 뭐 호주라든지 뭐 아프리카라든지, 그죠? 뭐 그쪽 정부에서 허락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서 대규모로 살게 되면 괜찮겠죠, 그죠? 그런 걸 미리 만들어 놔야 되겠죠. 지금 만드는 게 아니라, 그죠? 그때 돼서 만드는 게 아니라 미리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죠? 제가 보기에는 남의 나라 가는 것보다는, 그죠? 이렇게 인공대륙을 만들어서 여기 내진 설계 좀 해놓고 하면 그래도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그죠? 한국은 이런 거 만들기는 좀 그렇고, 한국도 이런 거 만들면, 근데 한국은 그렇게 지진이 많지가 않아서, 그죠? 근데 한국도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독도 쪽 방향으로 뭐 이렇게 인공대륙, 여긴 지금 지구가 너무 작아서 인공대륙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 보면 재밌겠죠, 그죠? 그 예전에 그 김포에 공항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렇게 인공대륙 스타일로 그 활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취소됐죠, 그죠? 일단 우리 인공대륙 같은 거 만들어 보면 재밌습니다, 그죠? 이쪽은 지금 서해는 황해 쪽은 갯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죠. 이렇게 그 뭐랄까 그 뭐지 갯벌을 그냥 땅으로 만드는 그 방파제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했죠, 그죠? 어마어마한 돈을 들어가지고 일본도 그런 걸 하면 어떨지, 그죠? 여기 내진 설계를 하면 일단 텐트 같은 건 여기 칠 수 있을 텐데, 그죠?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걸 갖다 놓는다든지 텐트 같은 걸 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다든지, 만약에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태풍이 불었을 때도 약간의 어떤 방파제 효과 같은 것도 있겠죠, 그죠?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은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긴 하겠지만 좀 안전한 지진 때 해놔야 되겠죠, 그죠? 멀게, 그죠? 지진이 잘 일어나지 않는 단단한 안반층을 찾아서 한 10m 원자력 발전소 그때 건물 3층 높으니까 10m 정도 파도가 쳤다고 하니까 한 15m 정도 이상 기둥을 만들어서 그 위에 이렇게 올려야 되겠죠, 그죠? 바닷가 경치는 좀 망가질 수 있지만 구조는 할 수 있겠죠, 그죠? 뭐 이렇게 낮게 그냥 콘크리트 이렇게 올릴 수도 있긴 한데 만약에 화산이 터진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기둥을 올리는 게 낫겠죠, 그죠? 기둥 위에 큰 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 올리는 게 낫겠죠. 얼마가 될까요? 만약에 이렇게 만든다면 얼마가 될까요? 아니면 간척 사업 같은 걸 하든지, 그죠? 근데 뭐 여기는 화산이 터져도 여기는 안 터지니 그래도 여기 그 중요 시설이 있는 곳, 인구가 좀 밀집되어 있는 곳, 도쿄라든지 인구가 좀 밀집되어 있지 않는 곳은 뭐 크게 얼마 전에 일본에 지진 났을 때 다리 끊기고 막 이래가지고 도로 막 유실되고 해가지고 한동안 고생 좀 했었죠, 그죠? 지진 나가지고 일본도 뭐 여러 가지 재해 대책을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한 곳이라고 그때 알려져 있었는데 보니까 그것도 뭐 엉망진창이더군요, 그죠? 아무 대책이 없더군요. 헬기로 밤 나르는 수준, 뭐 재난 응급 복구 시스템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죠? 그 원전 터졌을 때도 그렇고 뭐 그냥 해양 사고 이런 거는 뭐 좀 하나 본데 그 외의 사고가 터졌을 때는 전혀 손 쓸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 정도 재난 수준인 것 같아요, 그죠? 힘들죠, 그죠? 자연재해 같은 게 이렇게 터지면 이거는 뭐 슈퍼맨 같은 사람이 아닌 다음에서야 그거를 어떻게 막아내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죠? 지금 하와이에 얼마 전에 화산 터졌다고 며칠 전에 도로에 막 용암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와 죽이더군요. 진짜 무슨 헐리우드 재난영화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현대 기술로는 그렇게 화산이 터지거나 해일이 오면 불가능하죠, 그죠? 이걸 막아내는 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일본이 만약에 여기서 막 침몰을 해버리면 한국은 이 큰 방파제를 하나 잃게 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일본한테 좀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일본이 우리의 어떤 태풍이 오면 항상 일로 오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그 태풍 한국은 태풍의 영향권이 크지 않은 이유가 이겁니다. 일본 쪽으로 태풍이 갔다가 대부분 이쪽으로 오기도 하는데 이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이쪽으로 해서 뭐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있긴 한데 이쪽으로도 많이 와요. 태풍이 보통 이렇게 오면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 박아요, 그죠? 우리의 고마운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이 좀 더 충실하게 한국의 방파제 역할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줬으면 이렇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